자,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선으로 무너질 것 같다. 조만간.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기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주가를 높이려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200포인트가 추락되고 연기금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완전 충격적인 사건인가 봐요. 주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저로서는 완전히 와닿진 않는데 지금 속보들을 보면은 충격의 증시 상황. 그런가 봐요.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2,300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내려간다면 반영 가능한 모든 악재가 반영된 셈이다라고 거의 얘기를 국가 경제 위기네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환율도 1,400원대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1,400원대를 넘어선 것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진짜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이후로 2년 만인데 사실 큰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지금 계속 안 좋다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가 주가 지수가 3,000대였어요. 3,300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2,300으로 떨어졌다는 거 1,00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네. 이 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국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외국 돈도 계속 빠져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이게 트럼프 당선되고 저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한국만 유독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이 대응과 대처를 전혀 못할 거라는 예측이 생각, 되는 거죠. 네.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돈 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 날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이것도 사실 윤석열발 위기죠.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윤석열발 경제 위기, 복합 위기다, 안보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수도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네, 뭐 당편소 소비라고 해서요. 당근, 편의점, 다이소 소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야. 당근, 편의점, 다이소만 가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러네. 보통 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우리가 백화점을 갑니까? 뭘 갑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지금 가장 저렴한 상품 그리고 중고 거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돈을 쓰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그 물품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고 백화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 정도면 거의 IMF입니다. IMF. 네, 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윤석열 초기 정부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2년 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더 심각해진 거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라도 주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도 아닌데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다 임대, 광고 막 이런 거 보면 일거리 질비하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골프를 치고 다니는 윤석열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도가 났어요. 제가 오늘 무슨 헤드라인까지 봤냐면 교전 박두. 교전 임박. 북한군 우크라이나가 이제 교전이 임박했다, 교전 박두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교전했다 그랬잖아요. 교전하고 있는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미 다 사망했다고. 또 제가 본 거는 오늘은 또 교전 임박한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언제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일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파병설 관련된 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략 13일 날 그게 젤렌 전직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제 뭐 북한군이 온다.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18일쯤에 우리 국정원이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쭉 계속 올라가는데 갔다. 밤에 밤에 갔다. 피다가. 갔다. 그리고 그 간 병력이 담배 피다가 또 갔다. 그게 10일 지난 그 10월 말까지 그러다가 처음에 미국이 발을 빼다가 붙었죠. 러시아로 간 건 맞다. 이제 갔다. 처음엔 왜 갔는지는 그래도 모른다. 그러더니 뉴욕 타임즈하고 CNN 쪽에서 곧 싸울 거다. 그게 이제 11월 초. 그 다음에 싸웠다 이미 이젠. 그리고 이제는 방금 또 많이 죽었다. 시신 한 명, 아니 뭐 살아남은 사람 한 명. 그거는 10월 말. 그건 또 다른 때. 조작된 자기들도 미안하잖아요. 왜냐니까
아직 안 왔는데 벌써 싸워서 죽고 붕대 감고 누워 있는데 가짜다. 그거는 내 친구들 혁철이 뭐 나온 걔는 배우잖아요. 네. 대역이에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또 우리 탈북자 분들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절대 우리는 친구들이란 말 안 써요. 그렇죠. 절대 안 써요. 네. 뽀록이 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며칠 전에는 또 당원증 든 네. 북한군이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있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당원증. 예. 네. 이제 북한군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당원증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김일성 주석 얼굴만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옛날 당원증이에요. 아. 2013년에 새 당원증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게 새 당원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조작하는 그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의 고려인 아마 알바겠죠. 네. 고려인 알바는 저 혼 좀 나야 돼요.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가짜뉴스를 그러니까 조작을 할 텐데. 정보가 저렇게 느린 거예요. 네. 2013년에 저게 당원증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네. 그래도 10년 전 일인데 좀 알지. 아유. 그런데 정말. 발행일 아까 그 가짜 군이 들고 있는 그 당원증이 2019년으로 돼 있어요. 또 발행일이 적혀 있습니까? 완전 그러네요. 빼박이죠. 2019년이잖아요. 5월 2일자예요. 네.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정치부서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게 없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네. 어떤 날 뭐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네. 이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니 니들은 지휘관이 누구냐 음. 문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근태 아닙니까 근태. 근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저한테만 잡힌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누구든지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 정치부라면 검색해보면 나와. 네. 그러니까. 그다음 당원증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 알바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알바가 네네.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 그거 어떤 거 중국말 하는 것도 섞여 있고 야 나와 물.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저기 밖에 나가면 반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탈북자 한 분이 정말 재미난 이야기 하던데 자기는 처음에 와서 정말 기겁을 한 게 어디 관광지에 갔는데 아이들한테 야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구나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선생님이 애들한테 반말 안 한다는 거죠. 장교가 사병한테 반말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어수선하게 줄을 뭐 대충 서고 절대 그런 일 없답니다. 장군님의 군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네. 그러면 역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조작된 걸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가 뭘 발표하면 반드시 영상이 살포가 되든지 네. 자료가 나오든지 패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가 또 받고. 우리가 국정원이 받고. 네. 그다음 특히 우리 연합이 제일 열심히 하고 YTN, 서울신문, 그다음에 뭐 조정석 당사하고 한경호도 또 하잖아. 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살포 수준으로 그렇게 가짜 거의 뉴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나 언론들은 네. 파병은 확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교정도 아니. 했지, 교전도 했지 이미. 처음에 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24일인가 지난달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용병. 용병으로 또 바꿉니까? 그다음에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어쨌든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 기자가 질문을 하잖아. 네네. 우크라이나가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뭐 은혜를 갚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소련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맞다. 고 하면서 하는 말이 파병을 위장한 용병. 그렇게 표현했군요. 우리 공식적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저기 가 있는 거는 북한 군이라기보다는 파병을 가장한 용병들이에요.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그래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건 뺄 수 없는 거죠.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우선 우크라이나 참전했다는 건 도대체 누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소련군 특히 파일럿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었죠. 네. 그 당시에 미군 비행기 엄청 떨어뜨렸어요. 그거 미군도 인정해. 거기 기록들이 다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혈맹인 미군기를 떨어뜨린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우리한테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나라 이 수준이 이 수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조금만 뒤져보면 다 확인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다 맞다고 그래. 국민들은 뭐라 해야 돼 이제? 골프나 치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네.